안녕하세요. 농지오케이 윤세입니다. 공동명의로 된 농지로 농지원부 농협경채 등록하는 법하고 농지연금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앞에서 몇 번에 걸쳐서 농업이 농지를 가지고 농업인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농업인의 정의, 농업인이 어떤 경우인가, 이런 가족관계의 농업인,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럼 그 농업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혹시 공동명의로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걸 알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농업인에 대해서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다른 분들은 사실상 이런 농업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농업인의 혜택이 어떻고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농업인을 만들고 이것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하고자 합니다. 농업인이 된다는 것은 귀농을 하든 전원주택에 전원 생활을 하든 아니면 농지를 투자로 가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인이 되고 나야 내가 농지를 어떻게 다루는 건지, 그 다음에 그 농지에 투자할 때 어떤 것들이 돈이 되는지에 대한 게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지 투자를 배우더라도 농업인이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면은 훨씬 더 쉽게 들어오고 관심이 더 많이 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전혀 안 가지고 있을 때와 집을 한 채 갖고 있을 때 좀 더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러는 부동산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땅임자가 될 것인가 농업인이 될 것인가 하면서 땅임자와 농업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었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명의로, 그냥 단독명의가 아니라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명의 농지로 농업인을 만드는 것은, 자, 공동명의 유형이, 자, 가족, 공동투자 등등은 반드시 경계를 분리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 세대가 떨어져 있는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공동투자 등으로 했을 때는 경계를 분리해야지만 농업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경계를 구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부부, 이거는 떨어져 있더라도 해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세대원, 이거는 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가 하나에 등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분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농지원부 신청은 실제 구분이 안 돼도 받아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은 반드시 경계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럼 경계가 구분이 될 때 어떻게 하느냐? 논이라면 논에는 물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정도의 둑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밭이라면 여기가 두 사람의 경계다 하는 게 확실히 보이게 뚝이 있든지 아니면 좀 떨어져 있든지 이런 일정 거리가 있으면 되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비속 간의 공동투자로 농업인용 농지를 되도록 투자를 일찍 시작하라 그랬는데, 제가 농업인용 농지, 농업인이 되는 것은 농지 투자의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을 될 수 있으면 조건을 미리 충족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귀농을 하든 농지 투자를 하든 이쪽에 투자를 하는 거가 좋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농지에 대한 농사 관리, 농지 관리, 또 돈 되는 농지를 보는 이러한 눈들을 관심도 띄워지고 눈도 트여지고 이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명의 농지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는 어떠냐? 공동명의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에 불가하다. 무슨 소리요? 예,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
그때도 승계형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승계형인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부부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승계형에만 가능하니까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중간에 갈아타기 하려면 농지연금용 농지투자는 공동 명의로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내가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가 7억짜리에서 300만 원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한 10년 정도 타다가 다시 갈아타기, 그러니까 상환하고 다시 갈아타기를 할 때에는 부부 공동 명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때는 공시지가가 아마도 안 되었어도 지금 10억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각각 신청하면서 승계용으로 하면 한 400~500만 원 가까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고 농지연금 신청할 때는 공동명의로 해서 해도 된다. 아까 공동명의는 승계형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도 두고 하셔라. 농지원부의 신청 관리는 거주지 시구 면에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다시 보고,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거주지를 관리하는 지소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만들 때는 이렇게 조그만 농지를 여러 개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큰 농지 하나로도 할 수 있고 이걸 공동 명의로 있는 것은 구분을 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농지연구 할 때는 적은 면적은 여러 개가 아니라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시설 재배를 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이는 시설로 하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농업인을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기존 소유 농지로 하는데 무조건 1000제곱미터는 작용하는 걸로 해라. 그 다음에 부모님 등 소유 농지를 임차해서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임차 농지로 농업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돈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농업인용 농지로 한번 해봐라. 수도권에서는 한 5천만 원대, 지방에서는 3천만 원대. 그 다음에 좀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한 1,000만 원대, 1~2천만 원대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를 검토해 보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명의 농지투자는 농업인 만들기, 이걸 다시 한번, 농업인용 농지투자는 부부나 세대용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경계를 구분해야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농업인용 농지투자는 농업인용이라는 점을 명심해라. 돈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보유관리가 쉽고 필요할 때 잘 팔릴 수 있는 농지로 해라. 가급적 일찍 저렴한 농지로 해라. 경지정리된 농지가 좋다.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인용 농지투자는 장기투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부부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면 공동투자는 지양하셔라 그런 얘기. 농지연금 농지투자는 부부명의 승계형이 아니라면 공동명의로 된 농지는 농지연금이 신청에 불가하다. 그러니까 농지연금 농지투자는 가치 상승이 가능한 농지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향후 공시지가가 현실화한다 하니 시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많은 농지를 좀 해라. 도시 근교에 녹지지역 농지가 좋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도 나쁘지 않다. 가급적 부부 공동명의로 투자를 해라. 아까 제가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중간에 갈아타기를 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명심하시고 하시고, 다시 한번 공동명의 농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동명의 농지는 농업인을 만들 적에, 그러니까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적에 경계가 구분되어야 된다. 경계가 구분되지 않으면 등록을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지연금용 농지에서는
공동명의는 안 받아준다. 다만 승계형인 경우에 부부 공동명의만은 받아준다. 가족하고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보고 하셔라, 그런 얘기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농지 오케이 윤세영의 부동산 투자 재테크 유튜브에서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짤막짤막하지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농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래오래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